258페이지 48번부터 분계 연습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분계 연습 계속 할게요. 48번. 전기 말에 일본 혼다사에 무이자부로 단기 대여해준 100만 엔을 금일 한국은행 보통예금 계좌로 받았습니다. 단 상환시 적용된 환율은 100엔당 1000원이다. 단기 대여금 잔액은 900만 원이었다라고 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단기 대여해 줄 때 100만 엔을 단기 대여해 주었는데 그게 900만 원이었어요. 그러면은 차변의 단기 대여금으로 900만 원 자산 처리했던 것이죠. 이것을 대변에 단기 대여금 900만 원 하고 차변에는 보통예금에 입금된 것은 100만 엔이 들어왔는데 100만 엔이 100엔당 1000원이면 1엔당 10원이니까 1000만 원이 들어온 것이죠. 네, 그러면 분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8번은 차변의 보통예금은 보통예금이 은행이 한국은행, 보통예금 한국은행이죠. 네, 한국은행. 금액이 1000만 원이 들어오죠. 1000만 원이. 그리고 대변의 단기 대여금 거래처는 혼다 900만 원이 감소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은 100만 원은 뭐냐? 100만 원은 외환 차익이 되는 겁니다. 외환 차익.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래 후 결합 관계를 우리가 적어 보면요. 차변에 1000만 원이라는 당좌 자산이 증가한 거고요. 대변에는 900만 원이라고 하는 당좌 자산이 감소하게 된 것이고요. 그리고 외환 차익은 대변에 영업 외 수익이 발생한 것이죠. 영업의 수익이 발생한 것이다. 이런 거래가 됩니다. 자, 다음은 49번 문제 보겠습니다. 당사는 전년도 8월 9일에 일본에 소재한 교토 상사로부터 원재료 100만 엔을 구매하면서 이를 외상매입금으로 처리하였고 금일 동외상매입금 전액을 현금으로 상환했습니다. 단 전기말 외화자산 부채와 관련해서는 적절하게 평가가 되었네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외상매입금이 전년도 말에 얼마로 인식되었는가를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자, 100엔당 900원이니까 1엔당 9원입니다. 100만 엔입니다. 100만 엔. 네, 100만 엔이면은 지난해 결산 때, 전년도 결산 때 외상매입금은 100만 엔 곱하기 9 해서 900만 원이었습니다. 900. 이때는 900이었어요. 그런데 상환할 때 950만 원으로 상환을 해야 되겠네요. 100엔당 950원이기 때문에 1엔당 9.5원. 네, 그래서 외환 차손이 발생하겠습니다. 자, 정리하면
49번 문제는 차변의 외상매입금 교토 상사의 900만원의 부채가 감소합니다. 그리고 대변에는요, 현금으로 상환했다고 그랬으니까 현금이 상환시는 950만원의 현금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변이 당좌자산 감소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부채는 유동부채죠. 외상매입금은 유동부채의 감소가 되고 당좌자산의 감소. 자, 부채는 900만원 감소했는데 자산은 50만원이 더 감소했죠. 그 50만원은 우리가 외환 차손으로 인식합니다. 이 외환 차손은 영업외 비용 발생에 되겠습니다. 영업외 비용이 발생한 것이다. 자, 환율 차이에 의해서 이와 같이 외화 자산이나 외화 부채를 상환하거나 회수하는 데 있어서 이와 같이 환율 문제 때문에 환율이 자산 같으면은 아까 48번 문제에서는 대여금이니까 자산이었습니다. 자산이 대여할 당시에는 1엔당 900원이었어요. 그런데 회수할 때는 1000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산의 경우는 회수하는 시점에 환율이 오르니까 우리가 외환 차익이 발생했죠. 외환 차익이. 네, 어디 갔어요? 메모장. 메모장 프로그램을 여기 있습니다. 네. 자, 외환 차익이 발생했죠. 환율이 올랐을 때. 근데 지금 49번 문제에서는 똑같이 환율이 오른 경우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부채를 상환하는 것이었어요. 부채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상환할 때 이와 같이 손실이 발생하게 되죠. 부채 상환에. 그래서 자산과 부채가 이와 같이 환율이 오를 때 서로 입장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처럼 우리 한국 원화 가치가 이렇게 떨어지는 추세죠. 지금은 오르고 있는 추세죠. 원화 가치가. 그렇죠. 원화 가치가 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환율이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환율이 떨어지고 있다. 그래서 환율이 떨어지면은 자산, 외화 자산을 가지고 있는 기업에서는 손실을 볼 수가 있고 외화 부채를 가지고 있는 기업에서는 이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 50번 문제 보겠습니다. 뉴욕으로부터 차입한 외화장기 차입금 10,000달러와 이자 200달러에 대해 거래은행에서 원화현금을 달러로 환전하여 상환하였다. 장부상 회계처리 적용 환율은 1달러당 1,000원이고 상환시 환전한 적용 환율은 1달러당 1,100원이다. 네, 차입금을 상환할 때
달러 가치가 높아졌어요. 예, 이렇게 되면 환율이 우리가 올랐다고 표현을 하는데 이때 바로 손실이 발생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분계는 어떻게 되느냐? 50번 49번 문제하고 같은 거 아닐까요? 외화 장기 차입금 거래처 뉴욕은행 얼마였어요? 이게 장부상 회계 처리에 적용한 환율은 1달러당 1,000원이었으니까 10,000달러니까 1,000,000원이었겠네요. 1,000,000원이었죠. 자, 원화 현금을 달러로 환전했으니까 현금이 얼마 필요할까요? 환전할 때 적용한 환율은 1,100원이었습니다. 그러면 1,100만원이 되겠죠. 1,100만원. 이자 200불도 같이 줬군요. 그러면 200달러 곱하기 1,100원 하면 22만원이 되겠군요. (1,122만원의) 현금이 감소하게 되죠. 자, 차변에 이자 비용 22만원 발생했고요. 나머지 100만원은 뭐가 되느냐? 외환 차손이 된다 이겁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거래의 결합관계 역시 차변의 외화 장기 차입금은 이건 이제 비유동 부채죠. 비유동 부채가 감소한 것이고, 대변의 현금은 당좌 자산이 감소한 것이고, 차변의 이자 비용은 영업외 비용이 발생한 것이고, 차변의 외환 차손 영업외 비용이 발생한 것이다. 이런 거래가 되겠습니다. 네, 정리되셨죠? 다음에 50번 문제 볼게요. 이게 50번 문제군요. 네, 51번 문제 볼게요. 당사는 만기 3년 액면금액 1억 원의 사채를 발행하였으며 발행금액은 한국은행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이 되었다. 유효이자율법에 의한 사채 발행금액은 9,500만 원이다. 발행에 대한 회계 처리하라는 거죠. 사채를 할인 발행했군요. 액면금액 1억 원짜리를 500만 원 할인해서 발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차변의 보통예금에 입금된 거, 한국은행 보통예금에 입금이 얼마 됐어요? 9,500만 원 돼 있죠? 대변에 사채 얼마로 인식해야 돼요? 액면가로 인식해야죠. 자, 그러면 500만 원을 우리가 뭐로 인식하죠? 사채, 할인, 발행, 차금으로 인식합니다.
자, 그러면 거래 후 결합 관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차변의 보통 예금은 자산의 증가, 즉 당좌 자산의 증가, 대변의 사채는 비유동 부채의 증가 1억 원이 되고요. 차변의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사채에서 차감시켜서 장부 금액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이 발행 시점에 사채의 장부 금액이 얼마냐 하면은 사채 액면가 1억 원에서 사채 할인 발행 차금 500만 원을 뺀 9,500만 원을 사채의 현재 장부 금액이다 이렇게 말하죠. 자, 51번 사채 할인 발행 차금. 네, 알고 계시는 계정일 거예요. 자, 다음은 52번 문제 보겠습니다. 사채 100만 원을 발행하면서 발행금액 120만 원은 한국은행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이 되고 사채 발행 관련 법무사 수수료 30만 원이 현금으로 지급되었고 하나의 전표로 입력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전표로 분개하라 이런 뜻이죠. 자, 보통예금에 입금된 것은 얼마냐? 차변의 보통예금이 얼마인가 보겠습니다. 한국은행으로. 자, 100만 원을 발행하면서 발행 금액이 120이에요. 120. 그것이 한국은행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120만 원이죠. 자, 대변의 사채는 100만 원이 액면가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법무사 수수료 이거는 사채 할인 발행 차금에서는 가산하고 사채 할증 발행 차금에서는 차감시켜야 돼요. 법무사 수수료는 그러니까 30만원 법무사 수수료가 30만원입니다. 30만원. 그러면 우리가 할증 발행을 했지만 20만원만큼 할증 발행을 했지만 수수료가 20만원을 초과했어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되냐면 할인 발행한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10만원이 돼야 돼요. 할증 발행 차금이 20만원인데 20만원 모자라잖아요. 그래서 사채 할인 발행한 결과가 되어버립니다. 네, 그래서 사채 발행 시 수수료는 사채 발행 시 수수료 어떻게 정리하느냐? 이렇게 합니다. 사채 발행 시 수수료는요, 사채 할증 발행 차금에서는 차감하고 사채 할인 발행 차금에는 가산한다. 그런데 이 거래에서는 지금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이 20만 원이 되는 거래인데 20만 원보다 더 많은 비용이 나갔기 때문에 그 더 많은 비용은 마이너스로
회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오바된 금액은 사채 할인 발행 차금으로 인식하면 돼요. 자, 그래서 거래의 결합 관계는 이것과 똑같죠? 51번의 요 결합 관계와 같습니다. 이렇게 같아지는 거죠.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10만원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자, 다음은 52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52번. 사채 100만원을 발행하면서 발행금액 120, 이게 53번이군요. 53번 문제 보겠습니다. 52번이 차반이 더 많지 않나요? 52번이요? 네. 130만 원이고 사채 대변은 100만 원. 잠깐만요. 52번. 현금 빠졌어요. 그렇군요. 네네네네네. 요 법무사 수수료 30만원 요걸 빼먹었네요. 요걸 이거 누락시켰네요. 잘 보셨어요. 현금으로 지급된 거 대변에 이걸 누락시켰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돼야죠. 대변의 현금 30만원을 빼먹었어요. 당좌자산 감소시킨 거죠. 잘 보셨어요. 네, 그 다음에 53번 한번 봅시다. 액면금액 5천만원인 사채 중에서 액면금액 2천만원은 2033만원의 한국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조기에 상환을 하였다. 당사의 다른 사채 및 사채 할인 발행 차금 등 사채 관련 계정 금액은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걸 우리가 사채의 조기 상환이라고 하는데요. 2천만원을 상환할 때 33만원을 더 지불했잖아요. 이거를 우리가 사채 상환 손실로 인식하면 돼요. 사채 상환 손실. 자, 분개하면 이렇게 됩니다. 차변의 사채 2천만원을 상환했어요. 이것은 비유동 부채의 감소죠. 그런데 대변에 보통예금은 얼마가 감소하느냐? 2033만원이 감소하죠. 이만큼을 지급하죠. 당좌자산의 감소가 더 컸어요. 그 33만원을 우리가 뭐라고 회계 처리하느냐면 사채 상환 손실. 이 개정 과목 우리가 배우지 않았습니다. 본문할 때 이런 개정 과목 소개가 없었는데요. 추가로 그래서 알아두셔야 돼요. 사채 중도 상환을 할 때 더 지급하는 비용,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채 상환 손실이라고 하는 영업의 비용으로 인식하면 돼요. 자, 사채 상환 손실은 영업의 비용 발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프로그램에 우리 TAT 2급에서는 사채의 그 중도 상환에 대한 문제가 출제가 안 되는 편입니다. TAT 2급에는. 그런데 TAT 1급은 나옵니다. 사채 중도 상환에 대해서 문제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TAT 2급 문제입니다만은 뭐 TAT 1급에서 출제되는 분계 그 전표 처리 문제가 TAT 1급 문제가 2급에도 가끔 나오고 있으니까 뭐 이렇게 교재에다 실어놓은 것 같습니다만은 주로 TAT 1급에 출제되는 문제입니다. 사채의 중도 상환. 뭘 한번 보려고 하냐면 개정 과목 및 적요 등록에 영업의 비용에 사채 상환 손실이 있는지 등록해 놨네요. 948번 사채 상환 손실 영업의 비용 코드 안에 있죠. 네, 그래서 이 개정 과목 알아두셔야 되겠네요. 자, 다음은 54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사채 3천만원 중에 액면금액 1,500만원 상당액을 1,280만원에 중도 상환하기로 하고 상환대금은 한국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했습니다. 상환일 현재 상각 후 총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잔액은 5천만원이 있어요. 다른 사채 발행 금액은 없는 것으로 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그 어떤 것이냐면은 사채를 원래 3천만 원짜리인데 절반을 상환하는 거예요. 그런데 상환일 현재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잔액이 500만 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500의 절반도 어떻게 해야 돼요? 상각해야 돼요. 갚아버렸기 때문에 이 분계까지 같이 해줘야 됩니다. 500의 절반이면 250만 원이잖아요. 그래서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우리가 사채를 발행할 때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차변에 존재하죠. 저기 51번 문제에서 이 분계를 한번 생각해 보면 액면가 1억 원인 사채를 9,500만 원에 상환할 때 사채 할인 발행 차금 500만 원이 차변에 인식되잖아요. 그러면 이 상환을 이걸 상각할 때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대변에 가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500만 원의 절반 250만 원을 대변에서 상각시킬 거예요. 자, 그것까지 같이 분계를 해야 됩니다. 자, 잘 해볼까요? 자, 54번. 차변의 사채 비유동 부채 감소가 1,500이 감소합니다. 비유동 부채 감소가 1,500이 감소해요. 자, 그런데 대변에 한 보통예금에서 이체한 거 보통예금 한국은행에서 당좌자산의 감소는 1,280만 원이 감소하게 됩니다. 당좌자산의 감소가 그러면 사채를 상환하면서 이익을 본 것이죠. 사채를 상환하면서 이익을 본 거예요. 그런데 자, 500만 원 이것도 같이 상각해야 돼요.
그래서 대변에 사채 할인 발행 차금에 사채 액면 금액의 절반을 상환했으니까 사채 할인 발행 차금도 절반만 상각을 해야죠. 그래서 250만 원. 그래서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의 상각은 우리가 사채 차감 계정을 상각하는 거잖아요. 사채 차감 계정을 줄여주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차변이 1,500이고 대변이 1,530만 원이 됩니다. 오히려 사채를 발행하면서 상환하면서 이렇게 계산하니까 손실이 되는 거예요. 30만 원. 그래서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상각까지 같이 감안해서 회계 처리를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하면 사채 상환 손실이 나온다 이런. 영업의 비용 발생되겠습니다. 네, 이거 분계 잘 알아두셔요. 사채 할인 발행 차금도 같이 상각해야 한다는 거. 자, 다음은 55번 문제로 가볼게요. 액면금액 2억 원인 사채 중에서 액면금액 1억 5천만 원을 1억 3,200만 원에 중도 상환하기로 하고 상환대금은 우리은행 앞 당좌수표로 지급을 합니다. 상환일 현재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잔액은 2천만 원이 있어요. 주식회사 남산의 다른 사채 발행 금액은 없는 것으로 가정을 해서 자, 얼마를 할인합니까? 2억 원에 1억 5천이니까 75%를 상환하죠. 그러면 2천만 원에 75%도 같이 상각해야 돼요. 2천만 원에 75%. 그러면은 계산을 한번 해봅니다. 2천만 원 곱하기 75%는 1,500만 원이죠. 1,500만 원 상각해야 된다 이거죠. 2억 원에 1억 5천 하듯이 1,500만 원을 상각한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분계를 해보겠습니다. 54번과 형식이 똑같습니다. 자, 사채가 얼마가 감소하느냐? 1억 5천만 원. 대변의 당좌수표를 우리가 발행했군요. 당좌 예금에서 빠져나가죠. 그러면 1억 3,200. 그리고 상각을 먼저 써볼게요. 사채 할인 발행 차금 1,500만 원을 상각해야 된다. 자, 차변은 1억 5천, 대변이 1억 4,700이네요. 그러면
300만 원이 대변이 작죠. 이번에는 사채 상환 이익이 발생했군요. 300만 원만큼. 사채 상환 이익이 발생한 경우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사채를 중도 상환할 수 있는 이런 사채가 있을 수 있는데요. 중도 상환한다는 것은 현재 우리가 이자를 보장해준 액면 이자율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액면 이자율하고 현재의 시장 이자율하고 비교해 가면서 우리가 상환 금액을 결정을 하는 거예요. 사채권자하고 합의하에. 그래서 그 금액을 우리가 실제로 상환할 때 그 금액이 더 유리하게 잡히면 사채 상환 이익이 발생되는 것이고, 우리 회사가 좀 불리하게 잡히게 되면은 사채 상환 손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우리가 사채 상환 손실을 보더라도 지금 현재의 이자율을 계속 만기까지 부담하는 것이 더 불리하다라고 판단되면은 현재 입장에서 손실을 보고 빨리 사채를 상환해 버리는 그런 정책을 시행을 할 것이고, 네. 또 그 반대의 경우에는 또 다른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에 56번 문제 보겠습니다. 당사가 발행한 사채의 액면 금액은 3억 원이고 만기는 2022년 2월 9일이지만 자금 사정의 회복으로 인하여 이중 액면 금액 1억 원의 사채를 금일 중도 상환하기로 하고 상환대금 1억 1천만 원을 전액 우리은행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했습니다. 상환 전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잔액이 1200만 원이 있어요. 자,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1200이 있는 상태에서 3억 원짜리를 1억 원, 즉 3분의 1만 중도 상환을 했어요. 그리고 1억 1천만 원을 당좌수표를 발행해서 지급했습니다. 그러면은 3분의 1을 상환하는 거죠. 그러면 이 사채 할인 발행 차금도 3분의 1만 상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3분의 1만. 그러면 400만 원을 상각하면 되겠네요. 자, 위에 있는 문제하고 형식이 똑같습니다. 자, 차변의 사채 1억 원. 비유동 부채의 감소죠. 자, 대변의 당좌예금이네요. 이번에도 당좌예금 우리은행 1억 1천만 원이 됐죠. (1억 1천만 원). 자, 그리고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이었군요.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은 상각할 때 차변에 와서 상각이 돼야 돼요.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은 우리가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이 최초에 잔액이 만들어질 때 어디서 만들어져요? 대변에서. 사채의 가산 계정이었군요. 사채의 가산 계정. 그러니까 상각을 할 때는 차변에 와서 상각이 됩니다. 그래서 400만 원 3분의 1이니까 400만 원의 상각이 일어난다 하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차변이 1억 400, 대변이 1억 1000이잖아요. 그러면 600만 원이 차변이 부족하죠. 이것이 사채 상환 손실로 인식하면 됩니다. 이렇게. 네.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의 상각은 사채 할인 발행을 상각할 때는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대변에서 상각이 되지만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은 차변에 와서 상각을 시키는 거예요. 예.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사채 문제인가요? 네. 사채 문제가 56번까지가 사채 문제였군요.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이 시간은 여기까지 연습을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57번부터 우리 분계 연습 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분계가 한 절반이 끝났네요. 네, 절반 정도.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요.